네, 반갑습니다. 와, 저 방금 저거 너무 좋은데요. 저 영상 좀 가져가야겠다. 너무너무 좋았네요. 제가 다른 데 갈 때마다 써야겠어. 굉장히 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다 코로나 시기에 다 잘 지내고 계셨죠?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곽정원이고요. 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김경주 사장님 그룹에 또 제가 강사로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또 제 얘기를 풀어가 볼게요. 저 공동 호스트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됐나요? 네, 지금 공유됐어요. 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뉴스킨을 만났고, 뉴스킨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그 시절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좀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단어인 여기 이제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40분 정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운은 사람과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은데, 운이라고 하는 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인연이 되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인연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를 처음 보는 여러분들께 좋은 인연이 되어드려서 좋은 운을 가져다 드리는 사람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그냥 단순히 이제 공장에서 부품을 막 조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놀라운 사실은 이게 바로 학교의 이제 기원입니다. 옛날에 학교가 이랬던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런 작은 부품들 있죠. 이런 작은 부품들을 기계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되니까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그 이후에는 더 서류 업무라든지 아니면 그 공장이 돌아가는 업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품을 싹 치우고 책상을 만들어 가지고 국영수사관을 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학교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제 얘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사실 잘 사는 방법은 부모님한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정하나 잘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면 그게 네가 최고로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거 말고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알았다면 여러 가지 시도해 봤겠지만 그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말을 이제 잘 듣고 자랐죠.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냥 학교의 그 역할이 전인 교육이나 인성 교육을 시키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에 잘 노동력을 잘 길러서 잘 배치를 하는 겁니다. A급 학생이면 A급 회사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B급 학생이면 B급 회사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노동력이 되는 노동력들을 공급을 해주지만 어떤 한 회사의 오너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써진 대로 이제 막연히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스크립트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책에서 언스크립티드 해라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세상에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 기득권층이 써놓은 그 스크립트에서 벗어나서 각본 탈출을 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세상이 어떤가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었는데 세상이 똑같이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은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책을 10권을 추천을 해줘 봤거든요. 10명한테 추천을 하면 10명이 다 충격을 받아요. 오, 진짜 충격적이다. 이런 거였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풍요롭게 살지 못한 이유가 이런 이유였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10명 중에 9명은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고 아무리 이제 계몽을 할 수 있는 책들이 나와도 사람들이 똑같은 구조로 2대 8로 사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막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뭐가 평범했냐면 전 되게 이제 직장인 아빠 그리고 이제 가정주부였던 엄마 밑에서 이제 공부가 다인지 알고 자랐기 때문에 살면서 꿈이 뭐냐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할래? 뭐 해서 먹고 살래? 이 얘기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이 돼서 초등학교 딱 선생님이 됐는데 선생님이 되고 나서 느꼈던 게 뭐야 나는 내가 그래도 성적이 상위 4%면 사회에서도 내 인생이 상위 4% 정도는 될 줄 알았더니 아니 4%는 뭐예요? 진짜 객관적으로 4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뭐가 잘못됐을까? 원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답이라고 했는데 뭔가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25세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저는 5년 동안 매니아로 쓰고 있던 뉴스킨에서 사업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고요. 얼마나 평범했냐면 제가 뉴스킨 그 어마어마한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놈의 사고가 너무너무 평범하고요. 그냥 딱 공무원 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우 나 큰돈은 필요 없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에 300이니까 뉴스킨으로 월에 500만 들어오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런 평범한 사고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25살, 제가 올해 37인데 시작할 때 이건 자본이 들지 않고 그리고 제가 뭐 투자를 하는 금액도 없잖아요. 그 나 홀로 홀홀 단신으로 시작하니까 그냥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25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매출 0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홀로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저 작년 이제 올해 매출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1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매출을 일으켜서 또 돈을 벌고 뭔가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 진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 혼자 알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 차도 사치였어요. 25이고 차가 있는 경우가 그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걸어 다녔어요. 워크. 그 BMW 아시죠? 버스 메트로 워크. 그냥 이제 완전 발로 다녔거든요. 다니고 뭐 서울에 가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막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일이 점점 이제 늘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도 제 차도 아니었어요. 반대가 극심했지만 막 엄마 차키를 들고 나갔죠. 급할 때는. 그래서 이런 요런 차를 똑같은 모델이었거든요. 요걸 들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재작년에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에 제 드림보드에 있던 그렇게 예쁜 차를 하나 제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 힘으로 이뤄냈다는 게 전 사실 제가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할 때도 사실 저희가 양가에서 1원 한 장 안 받고 집 한 채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냥 자수성가해 나가는 느낌이 너무 감사하죠. 사실 뉴스킨 아니었으면 이런 걸 뭐 시도조차 못했을 텐데요. 앞서 이제 노태한 사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면 부부가 굉장히 여유롭게 전 세계를 누리고 다닙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뭐 휴가에 다들 가죠. 근데 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 여행 생각해 보셨어요?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가서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어릴 때 수학여행 가면 아무 걱정 없이 가시죠. 그렇게 진짜 걱정 없이 돌아다녀요. 그 삶의 질이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팀의 트릭 같거든요. 네, 저도 무려 4년째 팀을 달성을 했지만 한 번밖에 여행을 가지 못한 비운의 팀일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거든요. 하늘색 옷 입은 분이. 제가 이제 선생님을 그만두고 뉴스팅 한다고 했을 때 아주 좋아하셨겠죠.
그래서 그 인고의 5년의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제가 선물해 드렸죠. 그때 파리 스위스 문화권을 다 모셔왔거든요. 저희 아빠가 이렇게 스윗한 남자인지도 몰랐네요. 환경이 바뀌면 남자들도 스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뉴욕에 계시는 그 사장님 댁에 놀러도 가고 또 세미나도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제 지인들이 뭘 하는데 이렇게 여유는 느낌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여유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무슨 사업을 하냐. 그래서 막 카페에서 보상을 바로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커미션 관계된 분들이 아무도 안 한댔죠. 근데 제가 너무 평범한 삶에서 이 인생을 밀어내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꿈 같은 호텔을 그냥 전날 예약해서 갑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 돈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걸 저만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 팀 프로모션으로 여행을 모시고 다녀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부산 앞바다 요트거든요. 부산 여자인데 부산 살면서 요트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지금 서울에 있을 때 처음으로 내려가서 굳이 이 먼 거리를 내려가서 요트를 타봤네요. 이 집은 그냥 가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송금을 했어요. 계약금을. 내가 이 집에 오겠다 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부가 양가에 1원 한 장 받지 않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고기가 뭔지 네, 저희 아들이에요. 이 사계절을 느끼고 자란 아이는 감성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너무 꽂혀가지고 내가 이 다음 집은 아파트로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곳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런 거 사실 이 위치에 와 있는 건 제 스스로의 노력은 아니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에게 식사라도 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밥도 사드리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도 진짜 여기저기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인생 진짜 바꿔보 다들 그냥 제로로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집이 잘 사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이 잘 사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지 다들 진짜 평범하게 지금 제로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같이 차도 뽑고 인생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옆에 많아진다는 게 사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그때 돼서는 사람만큼 귀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 주변에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일 때는 뭐 제 학교의 도서관에 뭐 책 한 권 안 사놓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꾸준히 납부하는 그런 금액들로 전국에 30개 정도의 도서관을 같이 오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감회가 새롭고 저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 일단 저의 시작이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저는 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평범하고 사실 뭔가 해야 될 일을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건 잘하는 타입이지 머리가 비상하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센스가 좋거나 사업 수완이 좋거나 뭐 이런 부분이 하나의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만나고 나서 이러한 장면들을 그때 제가 시작할 시점에 저에게 보여준 분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너무 부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동시에 물밀듯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만약에 저런 부자나 성공이라는 팔자가 없으면 난 안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책에서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은 35억에서 80억 달러의 재산은 가질 수 있는 운이 있다는 거예요. 80억 달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 돈을 내 인생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운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죽는다면 진짜 너무 억울한 인생 아닐까요? 내가 진짜 지금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내 팔자에 존재해. 내 팔자속 안에. 근데 내가 이걸 펼치지 못하고 죽는다면 저는 진짜 죽기 직전에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자격을 그냥 태어날 때 그냥 주어진 자연스럽게 다 타고내는데 이론이 못하는 이유는 전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건 진짜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 걸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내 인생 일가친척으로 부자라고 하거나 풍요롭게 사는 사람을 구경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가요? 당연히 나는 부자지. 내 인생에 돈이 많은 건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이 이 잠재의식에서부터 스며들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부자가 안 되는 거, 가난한 걸 믿는 게 훨씬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제가 들으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고가 7살 전에 전부 잠재의식에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 아이가 이제 4살이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7살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 엄마 아빠의 가난한 사고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고, 크고 나서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 나머지 이 5%의 사고를 가지고 이 박혀 있는 95%를 바꿔내느라 진짜 이거를 믿느라 너무 힘들었다. 다른 게 힘들었던 게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걸 믿는 게 그게 너무 어려웠어. 이 5% 갖고 95% 바꿔보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들에게는 우리 아들이 또 3년이나 더 남았잖아요. 지금도 사실 좋은 사고를 저는 대물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 자식은 7살이 되기 전에 나는 내 인생은 당연히 부자인 거지. 내 인생은 당연히 여유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냥 믿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가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이 코로나 시기만큼 많은 돈이 한국에 풀린 시기가 없습니다. 머니러시라고 하는 게 돈이 막 흘러 넘친다는 얘기죠. 정말 객관적으로 그게 실제하든 실제하지 않든 숫자로서 엄청난 돈이 존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서울 경기권은 고소득자가 얼마나 많나요? 월 1,000 이상 버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소득자인데 그만큼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쓸 때가 많은 거예요, 요즘 세상은? 진짜 인스타만 보면요. 아니, 휴가만 갔다면 전부 신라 호텔이야. 신라 호텔에 방이 그렇게 많나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뭐 전부 강남 딱 나가면 전부 포르쉐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 돈을 고소득자가 진짜 많은데 특별히 열어보면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게 요즘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이 버는데 부자는 아닌 소득은 정말 많지만 이 내 한 달에 나의 삶의 퀄리티를 유지하느라 너무 돈도 많이 써야 돼. 버는 돈도 많지만 써야 되는 돈도 많아서 결국 내 통장에 돈은 하나도 없는 이 자산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는 밀레니얼 계층들이 진짜 많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 진짜 많거든요. 하루 벌고 지금 나의 이제 수입차와 강남 땅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유지하느라 돈은 많이 벌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꿋꿋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삶 속에 내가 점점 쳇바퀴 돌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더 벌지 않으면 내 인생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언제까지 몸뚱이가 팔팔한가요? 그럼 이거를 유지하느라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오늘 당장에 돈을 써야 하는. 그래서 자유를 저당 잡히면서 돈을 벌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은 돈을 못 벌어서 힘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벌어야 되는지가 너무 힘든 시기인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내가 이 하나의 수입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 통장이나 내가 벌고 있는 수입원 말고 정말 많은 수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루트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뉴스킨에서 2, 30년 전부터 강조했던 파이프라인이란 단어 자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조차 어떤 단어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사실 내가 내 몸뚱아리 하나 써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젊을 때뿐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인생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런 돈을 벌려면 결국은 파이프라인적인 돈을 벌지 않으면 내 인생의 끝에 일하는 게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걸 빼앗길 것처럼 막 끝물에 버스 잡듯이 들어가서 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순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 영상을 굉장히 몰입해서 보시네요. 이게 제가 요즘에 그냥 우리 사회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냥 버스가 가니까 그냥 저를 막 막무가내로 잡아 타려고 하는데 결국은 겉모습은 굉장히 흉측해 보였지만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흉측해 보였던 그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쏠깃해 보이고 뭔가 번지르해 보이는 거 말고 진짜 본질을 찾아내는 힘이 너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읽었다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사분면에 대한 이해가 진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사분면을 봤을 때 그냥 수학 그래프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사분면을 볼 때마다 정말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게 쌓여가면서. 그래서 소득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벌고 있는 이 소득이 어떤 소득의 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기 사분면은 전 세계 모든 직업을 사분면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5%밖에 안 되는 돈을 95%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눠 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사업가나 투자가는 사실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근데 결국은 우리의 차이가 이 사고의 차이에서 온다는 걸 아는 순간 여기 있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의 생각이 사실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궁금해도 알 수가 없는 건 여기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여기 있는 이 95%의 사람들이 본인들끼리 속고 속히고 부동산을 처음 들어가고 끝물에 나오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하는 거지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뭔가 미래를 위한 수익을 만들기보다 지금 눈앞에 바로 보이는 수입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당장 내 몸뚱아리를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지금 바로 내가 어떠한 행위가 소득으로 바로 교환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분면의 그 사업가들이나 투자가는 미래 소득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미래 소득을 만들고 내가 지금의 내 노동력을 바쳐서 돈을 벌기보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을 벌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심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오늘 이번 달도 내가 버는 소득 중에서 내가 내 몸을 움직여야만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냥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이 오른쪽 사분면의 사고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전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꿈도 작고 굉장히 평범했지만 뉴스킨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거기에서 1도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느꼈던 게 저 평범한 저한테 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가르쳐 주겠어요. 공짜로 그것도.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만나서 이 10여 년 동안 그 사고를 바꿔낸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월급 받아서 내가 굶지 않을 만큼 먹고 살고 1년에 한두 번 여행 갔다 오면 인생이 그게 다지. 뭘 대단히 멋지게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한 번뿐인 인생이 돈 벌어서 생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 나도 한번 누려보려고 온 건데 왜 누구는 누리는 삶을 내가 보고만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왔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사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차나 집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나 드림보드 같은 걸 만들죠. 그러면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잔뜩 붙이잖아요. 샤넬백도 갖고 싶고 포르쉐도 갖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런데 그런 가지고 싶은 욕구들이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동기를 만들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까? 저를 포함 어,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되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렬한 욕망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통제당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강렬한 마음. 내가 내 남편에게, 상사에게, 그리고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통제당하지 않고 뭐 오로지 나의 선택권으로 전부 모든 걸 해 나가겠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전부 통제해버리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해내더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도 통제받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할 때 우리 엄마, 아빠, 내 남편, 그리고 내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내 인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 돈이 내 모든 걸 통제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오로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돈을 좀 더 버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려면 사분면을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사분면을 이동해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분면으로 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감생심, 자산이란 말은 내 입에 끝에도 대지 못했지만 결국은 아까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려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 그냥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려면 결국 쉬운 말로 자산이라는 걸 갖춰야 된다는 거죠. 건물이 있으면 월세가 줄줄 나오죠? 그 건물이 자산입니다. 노래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저작권료가 줄줄 나오잖아요. 그 저작권이 자산이거든요. 여기 계신 이 백종원님은 사실 여러분 주위에서 가게 식당 하나 하는 사람들 삶이 어떤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 그 손님들 접대하고 나면 저녁 시간에는 내일 음식을 준비하느라 밤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식당을 하나 운영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몸을 바쳐 일하느나 그냥 쉴 시간조차 없죠. 그런데 백종원 씨는 작게는 1,000개에서 많게는 5,000개 식당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전국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시간이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가게 하나 하는 것도 진짜 쇠가 빠지게 해야 되는데 전국에 1,000개, 5,000개씩 식당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시간이 많아가지고 방송 출연하고 주말엔 아이를 위한 요리를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분은 식당을 하는 게 아니라 식당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유통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그 권한도 자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 요지는 뭐냐면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뉴스키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품을 파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너무 여유롭고 결국 내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수많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산을 만들어내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뉴스킨을 하면서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멋진 기업도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으면 진짜 대기업들도 줄도산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바뀌고 세상이 매년 뭔가 점프업 할 수 있는 신제품을 내지 않으면 사실 기업으로서 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점에 10년 전에 갈바닉이 나올 때 이 시점에 사업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R&D를 투자한 신제품들을 매년 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제품이 출시할 때마다
또다시 시장이 늘어나고 그 시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고정된 사람들이 고정된 돈을 나눠 먹는 파이가 아니라 계속 커지는 시장에서 저의 자산을 점점 늘려갈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제가 10년 전에 잡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이유는 이렇게 신제품을 전 세계 회사에서 R&D를 총투자해서 얼마나 고심해서 만들어내나요?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뷰티 디바이스로 지난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저 1등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연히 만난 화장품이나 식품의 기회일 수 있겠지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맞이했던 이 메타라는 제품은 지난 10년을 청산할 만큼 강력한 제품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처럼 지난 5년간 한 번도 세계 1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국 1등도 하기 어려운데 세계 1등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최고급 시술을 해도 10일 동안 얼굴이 저렇게 바뀌지 않거든요. 제가 팀의 선체험으로 10일치 메타를 받고 얼굴이 너무 바뀌는 바람에 저희 팀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도대체 아니 장에 좋은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데 사람이 얼굴이 저렇게 많이 바뀌나. 저도 메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백만장자가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게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시장이 10배가 넘는 시장이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의 선두로 메타라는 제품을 뉴스킬이 7년의 연구 끝에 출시를 한 거고. 그러면 10년의 시장에서 30대 백만장자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하게 나왔고요. 제가 이번에 백만장자 인증을 받을 때도 저 말고 두 조가 더 있대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시장에서는 이 10배나 많은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백만장자, 500만장자, 1000만장자가 쏟아질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만 탈출의 어, 지름길 장거 최근에 이제 제가 저 앞에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약을 하면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결국 내 장에 비만 세포가 많으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봤자 살이 안 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TR라인티나 다이어트를 전달하면서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해보고 해도 희한하게 빠지는 속도가 더디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몰랐지만 그분들의 장 속에 비만 세포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메타가 출시가 되고 그런 분들이 속도가 붙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 메타가 들어가서 비만 세포를 다 해결하니까 그 메타의 TR9T를 부어 보니까 그냥 몸이 미친 듯이 바뀌더라는 거죠. 제가 이걸 TR9T를 먹고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메타 2개를 먹고 이게 다 실사예요. 제가 뽀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메타를 그냥 TR9T에다가 메타를 부었을 뿐인데 진짜 기가 차게 몸이 바뀌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소비자, 대리점 뭐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제가 아까 말한 백종원 씨가 그렇게 여유로운 이유. 근데 내가 한 개의 식당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의 가게를 하면 내가 가족들이랑 휴가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바쁜데 1000개를 하는 사람들은 훨씬 시간이 많다는 사실. 그렇다면 내 몸을 바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뉴스킨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때려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감사한 이유는 제 노력과 상관없이 더 많은 확장력이 일어나고 더 많은 팀들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인생이 10년 만에 이렇게도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업종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뉴스킨 코리아가 전체적으로 20% 정도의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근데 그 이면에 물론 빠른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하기도 했지만 저는 각 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루틴을
그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해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도 지난 2년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이런 시간 루틴을 아침 시간 2시간을 루틴을 보내는 게 진짜 습이 됐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이 루틴을 해내니까 당연히 사람이 성장하죠. 사람이 성장하는데 사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뉴스킨 코리아 사상 코로나 시기만큼 진정한 성장, 본질적인 성장을 해낸 시기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2년간 뉴스킨 사업을 했던 모든 분들이 진짜 본인의 루틴을 잡아서 본인을 성장시키는 데 총 포커스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킨 코리아 전체가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드림보드라고 하는 게 저는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 막 잔뜩 붙여놓잖아요. 이 잔뜩 붙여놓은 걸 한 해 한 해 잃어갈 때마다 놀라운 이유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쁜 사진을 붙였어요. 근데 올해도 제가 드림보드를 만들었는데 신중하게 붙입니다. 왜냐면 진짜 이루어지니까. 진짜 이루어지니까 이제 아무거나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것들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 넘어선 사진을 붙여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붙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은 나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상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사진을 붙이면요.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드림보드의 핵심은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걸 꿈꿨을 때 내 인생에 이게 현실이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제가 4년 전에 만들었던 보물지도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어떤 삶이 4년 전에 꿈꿨던 일을 눈앞으로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진 보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거의 저 입이 될 때까지 극심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 제가 억지로 막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팔짱을.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뉴스키 사업하는 꼴이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티웨닛이 되고 저희 어머니 이제 2주간 유럽이나 이런 데 모시고 다니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잘해요. 실제 잘해. 그래서 마음으로 잘하는 걸 떠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 요즘은 아주 뭐 너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부터 시작해서 너는 될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 내가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 하나 변화가 가족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나 하나 바꾸면 되는 일이잖아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면 내 가족이 변하고요. 내 가족의 에너지가 바뀌면 우리 가문도 드디어 이제 부자의 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멋지게 나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내미 키를 이렇게 막 재주면서 딱 보면서 큰 거 같은데 이러면 당장 데려가가지고 이제 재서 옆에 저거 제 아들 이름은 아니고 이름 쓰고 날짜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막 키가 클 때는 물리적으로 막 키가 커 갈 때는 맨날 내 키가 얼마나 컸는지 체크를 했는데 키가 멈추고 나서 나는 내 마음이 성장하는 거 내 스스로 얼마나 체크를 해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는 많지만 진짜 어른답지 못한 사람도 많고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본인의 인생을 농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본받을 게 있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내가 멋지게 나이 들려면 내가 우리 아들 키 체크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자. 나는 끊임없이 키가 크는 마음의 키가 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진짜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이건 진짜 요즘 많이 느끼는 생각인데 이 뉴스킨 안에서 이 리더 사장님들이 정말 다 너무 멋지잖아요. 내가 따로 롤모델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리더 사장님들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저렇게 늙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롤모델이 그냥 내 주변에 넘쳐나는 것만 해도 인생이 정말 풍요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뉴스킨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그걸 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바깥 세상은요, 본받을 만한 어른이 하나도 없고, 내가 내 주변에 그냥 나를 막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 짓밟고 경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멋진 어른들을 많이 목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멋진 환경에 있구나, 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하거나 또 뉴스킬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 어떤 얘기를 들어. 지금의 오늘의 제 40분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아는 걸로 판단을 해요. 혹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머릿속으로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 내 머리로 예상 때릴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에서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아는 것과 예상 가능한 것 속에는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이 원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는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아는 것과 예상 가능한 걸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할 때 머릿속에 드는 장면이고, 그리고 단지 원하는 걸 생각하면 눈앞에 일어나는 게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진리거든요. 제가 사직서를 던질 때, 그리고 뭔가 인생의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내가 예상 가능한 플랜대로 갔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더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할 때마다 진짜 받은 선물은 뭐냐면요. 내가 너무 미물이구나. 내 계획이 아니라 인생은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꿈꿨던 그런 백만장자의 삶의 모습 있잖아요. 그때 꿈꿨던 백만장자의 삶의 모습이랑 지금 되고 나서 느끼는 건요. 훨씬 더 멋집니다. 네, 돈만 많이 버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꿈꿨던 내 인생보다 훨씬 멋지다. 감히 내 머릿속으로 꿈꾸지 못하는 그 영역 밖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새로운 행운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조금은 불편하고 되게 낯선 이야기고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길에 가면 새로운 행운이 무수히 쏟아지는 게 인생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문가방 들고 다니면서 하진 않지만 전 열정을 다해서 뉴스킨을 사랑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냐는 무릎에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물음에 조금의 망설임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새로운 운명을 만나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에서 이러한 인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